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다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법 책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보고 있는 책이 고영성 그리고 신영준 작가님의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좀 수험생들이 보면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좀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화면 좀 키워볼게요. 자, 책 내용인데 기억 전략. 이 책의 특징이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일반 공부법 책들은 이제 합격하신 이제 합격생분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 책은 약간 좀 전문적으로 다양한 내과학이나 다양한 어떤 학술 뭐 자료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흥미로운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전략 세 번째, 분산 연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8명의 외과 인턴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세 혈관을 잇는 수술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교육을 조금 하던 뒤 연습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하루 4번의 수업을 받았고 나머지 4번 수업을 받되 수업과 수업 사이에 일주일씩 간격을 두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한 달 뒤 테스트를 했다. 결과는 간격을 두고 수업을 받은 인턴들의 압승이었다. 특히 연속해서 수업을 들은 인턴들의 16%는 지휘혈관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해 수술 자체를 끝내지 못할 수준이었다. 하루에 4개의 수업을 들은 인턴들은 일종의 벼락치기 공부를 한 것이고 일주일 간격을 둔 인턴들은 분산 연습 효과가 있는 공부를 한 것과 같다. 분산 연습 효과는 매우 광범위해서 영어, 어휘, 수학 지식, 여러 명칭 등의 장기 기억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거 어디서 인용했는지 좀 볼까요? 69. 어, 마가렛 마틴의 인지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지금 인용한 부분입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분산 연습 효과가 있는 이유도 앞의 전략들과 일맥상통한다. 연속으로 연습하면 단기 기억이 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장기 기억으로 많이 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험생들이 뭐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할 때 제가 잠시 화면을 좀 하나 띄워 넣어볼게요. 특히 초시생분들이 매년 이제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게 한 과목을 공부하기 나은지 아니면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나은지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영상을 그동안 많이 촬영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과도 약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과목을 공부하기 낫다, 뭐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낫다, 다들 의견이 다르세요. 지금 보통 이제 공부법 이제 책이나 뭐 영상 보시면 저도 이렇게 많은 이제 공부법 책들이나 영상을 보면은 한 과목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과목이 효율적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죠. 왜냐면 각각 장단점이 있고 이거는 수험생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시험 보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같은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학교생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나머지 글을 읽기 전에요. 뭐 한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감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제 한 과목 공부하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감을 잃기가 쉽다. 반면에 이제 여러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과목 공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바뀌는 케이스겠죠. 여러 과목 공부하니까 다른 과목의 감을 그래도 한 과목보다는 유지하기가 쉽지만 한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느리겠죠. 다양한 과목 다 같이 공부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떤 게 맞고 틀리다는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 각각의 장단점이 나중에는 섞이게 되고 한 과목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삭제 작업도 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특정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럼 다시 또 한 과목 공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과목이든 다양한 과목이든 각각 장단점은 있어요. 대신에 저는 이제 영어 강사로서는 혹시 영어 과목이 있는 이제 시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방, 공채, 그리고 공무원 직렬, 그리고 뭐 국회 8급 이런 직렬들은 영어 과목은 뭐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어 과목 특성상 한 과목만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영어를 한 과목 한다고 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한 과목 공부 방법으로 한국사를 주구장창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영어를 안 하면은 감을 잃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영어 과목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대신 영어 과목이 없는 이제 직렬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은 당연히 뭐 한 과목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필요자선 여러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혼란이 보통 많이 오는 게 강사님들이 또는 뭐 변호사분들이나 특정 분들이 계속 뭐 한 과목 공부에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통 이제 고시 합격생분들 출신의 뭐 강사님들 아니면은 뭐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한 과목 많이 추천해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고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 과목 위주니까. 법 과목 위주니까 한 과목 공부한다 하더라도 법의 연계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고시 합격생분들이라면 적어도 상위권 대학교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 계열에 뭐 전공자도 계실 거고 공부하는 습관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한 과목 많이 주장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에 우리가 준비한 게 고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무원도 고시만큼 어렵다. 아니 고시만큼 치열하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과목은 국어나 영어 과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수험생들의 이제 수험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을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말하는 게 한 과목 공부하고 좋긴 한데 한 과목 공부하려면 진짜 뛰어난 집중력이 있어야 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과목이 맞다 또는 여러 과목이 맞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각자 자신의 수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되 그때그때마다 응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이제 합격생분들이나 특정 강사님, 특정 변호사님들이 계속 한 과목이 옳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여러 과목 해도 되지 않나? 근데 계속 옳다고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통 동영상 콘텐츠를 팔거나 공부법을 팔거나 공부법 관련된 교재를 팔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들 말하세요. 합격생 수기도 많이 받고 본인이 상담 많이 해보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근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합격생 수기 많이 읽어보고 수험생들 많이 상담하고 그리고 합격생 수기 외에도 공부법 영상이나 공부법 책들 많이 봤는데 다들 달라요 말이.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해보셨으면은 잘 아실 텐데 수험생들마다 다들 베이스도 다르고 기반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다르고 수험 스타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산 연습 효과가 있는 이유도 앞의 전략들과 일맥상통한다. 연속으로 연습하면 뭐 한 과목 공부하면 뭐 이럴게요. 단기 기억이 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 기억으로 많이 가지 않게 된다. 자, 흥미롭죠, 여러분? 하지만 간격을 두고 학습하게 되면 두 번째 학습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간격을 두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과목을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한 과목만 공부한 게 아니라 텀을 주어서 공부한다는 거죠. 자, 어렵게 공부하면 잊기가 어렵다는 명제를 잊지 말자. 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부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양한 과목을 또 섞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도 다르고 합격생분들도 두 분류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조건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과목이 있는 시험은 한 과목은 힘들다. 왜? 영어 공부는 하다가 안 하면 감을 잃거든요.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교차 효과, 기억 전략 네 번째 교차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번갈아 학습하면 장기 기억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 이거 보고 되게 소름 끼쳤어요. 자, 이를 교차 효과라고 한다. 두 그룹으로 나뉜 대학생들은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세기 모양, 회전 타원체, 구상 원추, 반원추 등 알려지지 않은 네 가지 이체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한 그룹은 세기 모양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를 연속해서 4개를 푼 뒤 그 다음 이체로 넘어가는 식으로 연습 문제를 풀었다. 다른 그룹은 이체별로 문제를 연속해서 푼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문제를 풀었다. 예를 들어 세기 모양, 회전 타원체, 구상 원추, 반원추 문제를 각각 하나씩 풀고 다시 세기 모양 등으로 풀었다. 자, 연습 중 정답률은 연속해서 푼 학생들이 89%인데 반해서 교차해서 푼 학생들은 60%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치 시험을 다시 봤을 때는 교차로 푼 학생의 전달률이 63%로 올라갔지만 교차 없이 연속적으로 문제를 푼 학생들의 전달률은 20%로 추락했다. 교차 연습이 3배 이상의 기억 효과를 낸 것이다. 이체별로 문제를 연속으로 풀면 점점 쉬워지지만 교차로 풀면 쉽다는 느낌이 덜 들게 된다. 상기하자. 어렵게 공부하면 잊기가 어렵다. 교차로 문제를 풀면 내가 더 고생하게 되면서 뇌의 신경섬유 연결이 더 활성화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과목을 교차해 가며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가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놀랐던 게 이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한 과목을 공부를 주장하셨던 분들은 이제 보통 뭐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나 이제 그런 시험에서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되게 흔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상위 시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무조건 한 과목이 맞다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편입 영어를 이제 오래 전부터 강의를 해왔거든요. 편입 영어가 공무원 영어보다 상위 시험이에요. 그런데 저도 편입 영어를 공부를 했고 합격을 했고 그다음 편입 영어 강의를 하면서 공무원 영어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절대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편입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편입 영어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난도도 다르고 그리고 공무원은 다른 과목도 같이 본다는 거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위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조언을 주실 때 공무원 시험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적용해서 조언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영상을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상위 시험에 공부했던 그런 스타일로 공무원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몇몇 과목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과목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많이 혼란을 오는 것 같아요. 교육학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한 과목 공부하는 게 맞냐 아니면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게 맞냐 거기서도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맞고 틀리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23년도를 준비하시는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한 과목이 맞는지 여러 과목이 맞는지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특정 분들이 계속 한 과목 공부 방법이 맞다고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계속 많이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계속 이제 답변 드리고 영상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뭐 내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글이 있으니까 수험생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국 섞이게 되어 있어요. 뭐 한 과목 공부하셨던 분들 계속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실력이 이제 쌓이면 여러 과목 공부하고 또 여러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도 회도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특정 기간에는 특정 과목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이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도 다시 타이트하게 한번 공부해보죠. 좋은 밤 되세요.